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4일 8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볼 부분도 알랭 바디우의 수학 예찬인데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수학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라는 이제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장인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제가 읽은 부분까지 봤을 때는 수학이 뭔지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개괄을 해본다면 질문자가 수학이 무엇인지 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바디우가 이제 수학이 무엇인지를 논하게 되는데 이제 19세기를 기점으로 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 달라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에 대한 문제, 수학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에 대한 논쟁이 생긴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왜 이런 논쟁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지, 이게 이제 수학 규정과 관련된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수학을 규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화제를 던지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본 부분까지는 수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논의하는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자가 얘기를 합니다. 수학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정의해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수학과 철학을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버드런트 러셀의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로 봐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우가 이제 앞서 뭔가 얘기를 하고서 중략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수학이 무엇인지 어떤 학문인지 알려고 하는 거는 철학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부분부터 보게 되면요, 수학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여러 분야들을 다뤄왔다라고 하는데 이 분야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하학이 있다. 먼저 기하학이 있고, 이 기하학이라는 거는 공간에 배치된 대상들이나 구조들을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기하학이라는 건 도형이나 입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공간상의 대상이나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기하학이 수학에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수학에서 그걸 다루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어서 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수들을 연구한다라고 하는데 공간을 연구하죠. 기하학은 공간을 연구하고 이제 산술은 수들을 이제 계산과 관련된 거니까 공간과 상관없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들을 연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수라기보다는 계산 방법을 연구한다라고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의 이제 기호라던가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기하학과 이제 산술, 계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결을 시키려면은 공간상의 어떤 물체를 수치화해야 되겠죠. 수치화를 하고 나서 그 수치화된 내용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측정이 되어야 한다. 수치화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측정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수치화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치화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어떤 선분을 측정하고 어떤 특정한 선분을 단위로 이제 삼습니다. 1cm 이런 거죠. 1cm, 1mm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길이가 되고 그 길이가 바로 하나의 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수를 만들고 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측정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어디서 생기는지를 이제 뒤에 얘기하게 되는데 과연 어디서 이 측정되는 하나의 정수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게 되면 파이라는 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제 파이라는 수는 이제 정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수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초월수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도대체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9세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찾아보면서 파악을 한 내용인데
네, 초월수라고 합니다. 정수로 표현이 전혀 안 되는 수기 때문에 초월수, 정수를 초월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파이라는 수가 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무리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증명한 게 오일러가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오일러가 19세기 즈음이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이 19세기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학사 책을 좀 뒤져보니까 이제 수의 그 개념, 수학의 이제 정의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고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19세기라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19세기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천문학이라던가 여러 학문에서 수적인 질서를 발견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그렇게 이제 선대 학자들이 그렇게 뭔가 수학적인 질서를 발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계산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수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수에 대한 의문을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19세기에는 수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디우가 19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19세기가 돼서 뭐 정확한 19세기 이후의 수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철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어떤 의미로서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기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19세기라는 게 이런 수 개념, 대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립을 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파이가 등장하면서 정수가 아닌 것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즉 정수가 아닌 초월수가 나타나고 이로써 수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정수를 놓고 어떤 대상이나 공간적인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수를 놓고서 계산을 막 했는데 정수가 아닌 수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수로서 다 표현을 못하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러면서 얘기가 나타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바디우가 얘기를 하는 게 플라톤주의 뭐 이렇게 실제주의라고 할게요. 실제주의랑 그 다음에 형식주의에 대한 얘기를 앞서 했었어요. 수학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기존에 정수를 가지고서 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정수를 활용했던 수학은 수가 어떤 측정 값을 정확히 나타냈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주의는 정확히 나타낸다. 그래서 실제주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월수라던가 복소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수들이 나타나니까 수가 우리가 측정한 수가 다는 아니네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같은 경우도 그 1과 2 사이를 놓게 되면 이 사이가 무한한 수로 이제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뭐 수학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무한 개념이라던가 복소수라던가 이런 것들, 복소수는 이제 마이너스 숫자들을 말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마이너스 숫자들은 현실에서 가능하냐, 마이너스인 그 마이너스 수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정확한 거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한 것만 간단하게 파악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 실제 어떤 것을 대신한다. 지금 정수는 실제의 어떤 공간을 대신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초월수 복소수가 나타나니까 실제의 어떤 것을 나타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라는 게 실제의 어떤 것을 나타내지 않더라 라는 입장으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수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수라는 거 그냥 형식이야. 우리만의 약속이야.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철학과 어떤 관련을 맺기 위해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학에 대한 규정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어쩐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실제주의로 가고, 이게 이제 형식주의로 가죠. 네, 이렇게 형식주의로 간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형식주의가 나타날 그 시대적 발판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실제주의에 따라서 어떤 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수는 정확히 어떤 선분이나 길이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형식주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수로서 나타나지 않는 수도 있고, 그 수는 그럼 뭘 나타내는데 나타내는 게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초월수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형식주의가 맞지 않나, 우리가 그냥 규칙을 부여한 거지 실제로 이런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초월수나 복소수 같은 개념도 그냥 너무 둥글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주의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초월수나 복소수는 다 실제주의이지 않을까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1인 지름, 이제 지름이 1인 게 있다고 해보면은 이게 이제 3.14 파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름이 1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실제의 값이 아닐까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 뭐 영어로 잠깐만요, 동기화가 풀렸다 그러네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지름이 1이라고 한다면은 3.14가 이 원 안에 표현되는 거 아닐까요? 뭐 물론 그렇게 따진다면은 3.14에 해당되는 정확한 어떤 작도가 되진 않겠죠. 작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3.14 비율에 맞춰서 뭐 1mm라든가 1cm라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정확한 작도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정도의 길이는 1cm라 하자, 이 정도의 길이는 1mm라 하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수치적 표현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1mm 원이라고 했을 때 3.14 파이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식주의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마이너스 값이라던가, 마이너스 숫자라던가, 뭐 우리가 생활했을 때 보면 1이라던가 2라던가 3, 4, 5, 6 이런 것들만 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또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허수라는 게 있긴 하냐, 실제하긴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허수라는 거는 그냥 관점을 바꾼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갚아야 될 돈, 아니면 빠져나가야 될 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말이 되기 때문에 뭐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뭐 연산, 그 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만 저는 허수가 실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논리성에 따라 본다면은 저는 형식주의라는 건 너무 좀 지나친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뒤에서도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제가 정확하게 수학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디우가 이런 입장에서 자꾸 19세기 그다음에 수학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더라, 이거를 지금 오늘은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덕분에 뭐 수학사 책을 찾아보고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19세기나 수학이 그 논쟁에 쌓인 이유, 제가 앞서서는 수학이 왜 이런 그 수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간단한 얘기고요.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바디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